146쪽에 일단 염분은 농도 개념이고요. 염분은 농도 개념이고,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의미하고, 그래서 해수에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물하고 염류 합치면은 1000g이거든요. 그러니까 1kg 안에, 바닷물 1kg 안에, 보통 이래, 보통. 이게 평균이야, 평균. 전 세계 평균이 35 정도 돼, 35. 그 중에 염화나트륨이 27.21g. 이게 제일 많아요, 염화나트륨이. 그 염화나트륨은 짠맛이 나고요. 두 번째 많은 게 마그네슘인데, 이거 쓴맛이 납니다. 나머지 합치면은 뭐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 염류들은 육지에서 조금씩 녹아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육지에 있는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이나 칼슘 이런 애들이 조금씩 흘러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바닷물이 증발을 하잖아? 그러면은 염류는 증발을 안 하고, 그 염류는 증발 안 하고 물만 증발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육지에 와서 비가 내리면은 또 조금씩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염소가 또 많은데, 염화이온은 화산 폭발할 때, 해저 화산 폭발할 때 많이 바닷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바닷물이 짜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제 염분인데, 염분의 정의는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야. 그러니까 1kg 안에 뭐 35g 있다. 그러면 염분이 35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농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많이 써요.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100분의 얼마다. 100분의 얼마. 100이 있을 때 얼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수 1kg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kg은 1000g이거든. 1000g. 그래서 1000g 안에 몇 g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염분이 35다. 이러면 바닷물 1000g 안에 35 들어있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천분율이라고 하거든. 천분율. 그래서 이거는 퍼센트라고 안 하고 퍼밀이라고 해요. 퍼밀. 그러니까 단위가 이게 동그라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걸 써요. 퍼밀이라고 해요. 1000g 안에 35g 들어있다. 이런 뜻이 돼. 바닷물 1000g 안에 35g이 들어있다. 1kg이 1000g이니까. 자, 그래서 염분이 35다. 이러면은 바닷물 1kg 안에 그거를 물을 다 증발시키면은 35g의 염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소금을. 근데 그게 저걸 계속 증발시키고 이런 게 사실 좀 번거로운 일이야. 그래서 실용염분 단위라고 하는 것을 실용염분 단위. 실용염분 단위는 퍼밀이랑 똑같은데 측정하는 방법이 1기압 15도씨에서 전기 전도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전류가 많이 흐르는 정도.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염분이 많은 거야. 이온이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35%이 35 PSU랑 똑같아요. 단위를 PSU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35 PSU가 35%랑 똑같아. 자, 아무튼 염분은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이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전 세계 평균은 35 PSU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데, 염분이 농도다. 농도인데 농도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와, 강수량이 높아, 그러면은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죠. 비가 많이 오는 거는 물이 많아지는 거거든. 비가 많이 오면 염분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증발이 많이 돼. 그러면은 소금도 증발되는 건 아니거든. 물만 막 증발돼서 날아가니까 진해져. 진해지면 염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해지면 염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야. 이게 농도 개념이 있어야 돼. 농도 개념이 있어야 돼. 높아지는 거죠. 담수의 유입량. 담수라는 게 책 없어요? 자, 담수는 민물이야, 민물. 그 민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염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염분이? 낮아지는 거. 그 해수가 결빙한다. 얼어붙는다라는 거죠, 물이 얼 때 얼음들끼리 얼어요. 그거 좀 아셔야 되는데, 저기 이제 뭐 원래 북극에 있는 얼음은 바닷물이 얼은 거거든. 바닷물이 얼은 거야. 바닷물이 얼면 얼음이 짤 것 같잖아요. 안 짜요. 그 물들끼리 모여서 얼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빙이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빙이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니까 남아있는 바닷물은 농도가 진한 거예요. 결빙이 되면. 해빙이 되면 물이 들어오는 거야. 민물이 녹으니까. 그러면 이 해빙이 되면은 농도가 낮아지는 거야. 염분이 낮아지는 거다. 자, 다시 잘 읽어보시면, 자,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아지고, 맞지? 강수량이 많으면, 비가 많이 내리면 염분이 낮아진다. 맞죠? 네. 증발량, 이게 빼기다. 짝대기가 아니고 빼기야.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다라는 거는 증발량이 많다라는 거야.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면 증발량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염분이 어때? 높다. 맞아요? 네. 담수 유입량. 강물이 흘러드는 해양 주변은 중앙부보다 염분이 낮다. 뭔 얘기냐면 이제 이 강가 근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한강 있잖아. 여기 주변은 염분이 낮아요. 여기 강물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여기 염분이 낮아. 조금 먼 바다는 염분이 높아. 이해가? 강물이 들어오는 곳이 염분이 낮다.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다. 빙하가 바닷물이 얼면 염분이 어떻게 돼? 높아진다.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 주변의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 그럼 여름철에 염분이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겨울에는 염분이 높고 여름철이 낮다로 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강물이 있잖아. 여기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쯤인가 이제 5학년 때인가요? 그때 배우는데 요쪽이 높아, 산지야. 동쪽이. 그래서 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4대 강 중에 3개가 다 황해로 들어가요. 동해로 가는 큰 강이 없어요. 남해로 낙동강 하나 가고. 아무튼 담수 유입이 황해에 많으니까 황해가 염분이 낮아요, 동해가 염분이 낮아요? 황해가 낮아요. 이해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이해 가시죠? 강물 유입량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자, 그 다음에 염분 비일정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비자가 엄청 중요해요. 비자. 염분이 일정하다라는 게 아니고 염분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염분의 비율. 염류가 이렇게 있는데 염화나트륨 제일 많고 염화마그네슘,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어느 동네 가서 재면은 염화마그네슘이 제일 많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이렇게 잘 섞여가지고 이 염화나트륨과 이 염화마그네슘과 황산마그네슘 이런 비율이 일정해. 비율이 일정한데 이럴 수는 있어. 그러니까 북극해는 전체적으로 염류가 적게 있어가지고 지금 총 염류가 30이라고 써있죠. 얘가 30 PSU야. 얘는 이제 동해는 33이 돼.
홍해 같은 경우에는 40이 돼. 근데 염화나트륨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다? 비율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율은 77%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잘 섞여가지고. 근데 잘 섞였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 그러면은 염류가 낮아지는 거지. 염분이 낮아지는 거지. 어느 동네 홍해 이런 데는 이제 사막 지역이거든요. 증발이 많이 돼. 여기서는. 그럼 전체적으로 염분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염분의 비는 일정하다. 해수 등에 녹아있는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염분은 농도인데 그거랑 관계없이 항상 비율은 일정하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율은 일정하다야. 비율은 일정하다. 자, 적도 부근은 온도가 높기는 해. 그러면은 증발이 많이 될 것 같지만 비도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적도 부근은 강수량이 더 많아. 비가 많이 온 거지? 염분이 어떻게 돼? 낮아.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 저번에 중위도에 바람 많이 불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런 거 배웠죠? 바람 많이 불면 증발량이 많아요. 중위도는 염분이 어때? 높아. 근데 고위도는 빙하가 녹으면서 염분이 낮아져요. 빙하가 녹기 때문에 염분이 낮습니다. 밑에 있는 거 학습용 체크. 해수의 표면의 수온이 높고 일정한 층은 이거 저번에 했네. 혼합층이고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내용 했고요. 그쵸, 저번에. 여기 항상 계산하는 게 항상 어려운 거야, 언제나. 염분 비일정의 법칙을 이용해서 염류들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잘 봐라. 40psu인 해의 수가 있어. 그럼 1kg의 염류가 몇 g 있다는 소리야? 40 있다는 소리죠, 그쵸? 40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그 중에 30이 녹아 있대. 그러면 32psu에서는 염화나트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비례식을 세우는 거야. 40일 때 30g의 염화나트륨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염분이 32로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염화나트륨의 양도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비례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지. 40일 때 30만큼 있다. 근데 염분이 32로 줄어들었어. 그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야. 알겠어? 여기 비례식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얘가 4대 3이네, 그쵸? 그럼 이쪽도 4대 3이어야 되잖아. 물론 이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같다로 해서 4x는 96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럼 여기가 4대 3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24면 되겠죠. 24. 맞아요? 여기가 4대 3이니까 여기도 4대 3이면 되잖아. 여기 4로 나누면 8이잖아. 8에 3배 하면 되잖아. 그래서 24.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에. 그 다음에 두 염류의 비를 이용해서 염류의 양을 구해봐라. 자, A 해역에 염화나트륨이 23.3 있고 염화마그네슘 3.3 있습니다. 그럼 가를 구하는 건데 이 비율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 23.3 있을 때 만약에 염화마그네슘이 3.3이 있으면 염화나트륨이 31.1 있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야. 이해가? 얘가 많아지면 얘도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예요. 식을 세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숫자가 좀 난해해가지고 좀 그렇죠. 그래서 23.3 곱하기 가는 3.3 곱하기 31.1이고 식만 세워보면 가는 23.3분의
3.3 곱하기 31.1이겠지? 숫자가 좀 딱 안 떨어지지만 하여튼 계산하면 4.4가 나오나 봐. 알겠어요?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요게 여기가 4.4니까 3분의 4배만큼, 여기 한 3분의 4배만큼 정도 되는 것 같아. 3으로 나누면 대략 8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쵸? 8 더하면 비슷하게 되긴 해. 지금 여기가 3분의 4배 늘어났어요. 여기도, 여기 3분의 4배 늘어났어요. 여기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4배가 되겠죠? 여기도, 여기 이렇게 해서 3분의 4배가 될 거야. 그럼 이것도 비례식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나의 3분의 4배를 하면 1.9가 돼야 돼. 맞아요? 여기 3분의 4배가 늘어났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9 곱하기 4분의 3 하면 돼. 양쪽에 역수치해서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1.4 나올 것 같아. 자, 이건 이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반올림해서 쓴 값입니다. 1.4는. 자, 요런 식으로 한다. 비례식을 세워서 푼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그래도 해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자, 봐라. 동해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구하려면, 근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있지. 여기 그러니까 요게 비율이야. 동해와 북극해는 33대 30이야. 비율이. 그럼 11대 10이네. 11대 10. 그죠? 3으로 나누면 11대 10이야. 그럼 여기도 전부 다 11대 10의 비율로 있는 거예요.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동해 해수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 요거는 원래는 33대 x, 30대 23.3 이렇게 하면 돼. 원래대로 하자. 33 있을 때, 전체가 33 있을 때 x만큼 있는 거고요. 북극해에서는 전체가 30만큼 있을 때 23.3만큼 있는 거야. 이해가 이거? 그쵸? 그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같다로 해도 되고, 그럼 30 곱하기 x는 33 곱하기 23.3, x는 30분의 33 곱하기 23.3, 이게 3으로 나누면 이게 10분의 11 이렇게 되네. 그쵸?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23.3 곱하기 11을 하면 23.3, 233, 3, 6, 5, 2고 다시 이거를 10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치? 그러면 25.63인데 뭐하라고 돼 있어요? 둘째 자리에서 뭐하라고 돼 있어? 반올림 하래죠? 근데 소수 둘째 자리가 3이니까 반올림 할 게 없지. 그래서 25.6 g 쓰면 답이 되겠죠? 이 비례식도 자주 세워봐야지 금방 안 틀리고 세우는 겁니다. 염분이 36 psu인데 해수 200g에 5.4g의 염화나트륨이 있대요. 근데 염분이 40 psu면 400g 안에 염화나트륨이 얼마 있냐라고 물어봤지. 근데 이거는 하나는 200이고 하나는 400이죠. 그러면 이거를 직접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400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00으로. 얘를 400으로 하면은 염화나트륨이 몇 그램 있는 거야? 2배니까 10.8g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염분이 36일 때
물론 1kg이 아닌데 근데 하여튼 400g에 10.8이 있다 이 소리야. 맞아요? 근데 얘가 농도가 어떻게 됐어? 40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 이렇게 내가 계산하면은 약 10.8보다 좀 늘어났겠죠? 아 그래? 그리고 이렇게 얘가 지금 9분의 10배죠? 9분의 10배인 줄 아시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36x는 40 곱하기 10.8 x는 36으로 나누면 36분의 40 곱하기 10.8 그럼 이게 나눠지잖아 이렇게 4로 하면 9 10 108을 9로 나누면 되네 그쵸? 그거만 해 이제 나중에 108을 9로 나누면 돼 19 18 12 12g 이거는 딱 떨어지네요 요거는 뭐 반올림하라 라는 말 없고 오늘 12g으로 딱 떨어집니다 알겠어? 비례식을 세워서 푸는 거야 비례식을 세워서 자 3번 4번 또 해보시고요 자, 이거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1kg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2kg에 녹아있는 염화마그네슘 영양 구하라고 돼 있죠? 왜 일단은 1kg에 녹아있는 거 한 다음에 나중에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해역은 A는 25.6 대 3.6의 비율로 있어요. 근데 B 해역의 비율도 똑같아야 돼. 31.3 대 X의 비율로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X 곱하기 25.6은 3.6 곱하기 31.3이고 X를 구하면 25.6분의 3.6 곱하기 31.3을 하는데
나중에 곱하기 이거를 2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2를 2를 해야 돼. 왜냐면 얘는 뭐 하기로 했어요? 2kg에 녹아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을 구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게 좀 숫자가 별로 이렇게 예쁘지가 않지만 열심히 하시면 약 둘째 짤에서 반올림하면 8.8g 나올 거예요. 8.8g.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풀이 과정을 적어. 계산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적으세요. 적어. 비례식만 세워라 이런 것도 문제 나옵니다. 예, 계산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에는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라고 써 있고요. A, B, C를 각각 다 구하라. 자, A를 구해야 되면 얘랑 얘 봐요. 얘랑 얘로 하면 돼. 그쵸? 요 비율로. 일단 A를 구하는 이제 비례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A 대 1.7은 26.6 대 1.6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이해 가세요? A는 얼마겠어? 그래서 1.6분의 1.7 곱하기 26.6 하면 되고, 물론 이게 곱하기 이게 숫자가 안 좋아. 28.3g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방법을 좀 써달라는 거, 방법을. 그 다음에 B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얘랑 얘로 하면 돼. 얘랑 얘로. B를 구하라고 하면 26.6 대 B의 비율은 23.3 대 3.3이다. B는 23.3분의 26.6 곱하기 3.3. 어렵죠? 이거 구하면 3.8이야. 3.8. 소수 둘째 짤에서 반올림하면,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하면 돼요? C는 요거랑 요거로 하면 되지. 요거랑 요거로 하면 되지. 응? 얘랑 얘로 하면 되죠. 그쵸? 물론 여기 숫자 간단하게 나오면 그게 더 좋긴 한데, 비례식을 세우면 26.6 대 1.6은 23.3 대 C가 되고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같다. C는 26.6분의 1.6 곱하기 23.3. 계산을 하면은 이제 1.4가 나오긴 해요. 자, 근데 아무튼 비례식은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여태까지 다 한 거는 일정 성분 비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료들 사이에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과학자들이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다 해본 거야. 뻥이 아니고. 그랬더니 염분 B는 일정하구나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다시 좀 설명하면, 여기가 위도가 여기가 저위도야. 저위도 한 30 정도 되는 데가 중위도고, 중위도. 응? 한 60 정도 되면 고위도죠. 여기 중위도고 여기 고위도죠. 자, 혼합층의 두께가 중위도에서 두껍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혼합작용을 많이 해서. 그럼 요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야. 중위도가. 파란 애가 중위도죠.
빨간 선, 이게 빨간 선이 저위도죠, 저위도. 저위도의 표층 수온이 높아요, 뭐 낮아요? 높아요, 높아. 표층 수온은 이거야. 수심 0m 표층 수온. 저위도 표층 수온 높아. 중위도는 좀 낮아. 고위도는 표층 수온도 그냥 5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 읽을 줄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뭐지? 요거는 요거 요렇게 요런 거 수온 약층 기억나나? 요만큼은 혼합층. 응?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여기는 뭐야? 기온이 아니지 수온이지. 수온이 낮아지는 여기는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온도가 낮은 층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 그래서 얘가 이게 순환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심해층.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죠. 근데 고위도는 처음부터 다 그냥 심해층인 거예요. 다 혼합층이 아니고 온도가 너무 낮아서 고위도는 그냥 여기 다 이만큼 심해층인 거야. 알겠어? 중위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다 아셔야 되고,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여 혼합층이나 수온약층 거의 발달하지 않고 심해층만 있는 거야. 심해층만. 자, 이거 봐. 여기 예전에 이런 그래프들이 다 중학교 과정에 나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 내용을 많이 뺀 거죠. 학생들 어려워하니까. 고등학교 책에는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잘 봐요. 저위도는 잘 봐라. 파란색이 강수량이다. 강수량. 비가 많이 오고 증발량도 좀 많긴 하지만 아무튼 누가 많은 거예요? 강수량이 많은 거죠. 그쵸? 그 옆에 있는 그림에 이게 뭐냐면 이게 봐봐. 증발량 이게 빼기야. 빼기. 이 짝대기가 아니야. 이게 빼기야. 빼기. 이거 빼기다. 이 빼기.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면 0보다 크면 그런 애들은 뭐라는 거야? 뭐가 많은 거예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0보다 크면 얘네들은 뭐야? 증발량이 많은 거죠? 증발량이 많은 거야. 증발량이 많으면은 염분이 어떻다고? 많죠. 그쵸?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은 곳은 자, 봐봐. 요게 어떤 게 보라색인가? 보라색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구나. 표층 염분이 어떻게? 표층 염분이 높은 거죠. 왜냐면 증발량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 이 마이너스 값이거든요. 요런데 저위도는 누가 많은 거야? 증발량이 많은 거야? 강수량이 많은 거야? 강수량이 많은 거지. 뒤에 있는 애가 많은 거지. 뺐는데 마이너스니까. 증발량에서 강수량 뺐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은 거죠? 여기는 강수량이 많은 거야. 그러면 염분이 어때야 돼? 낮아야지. 그쵸? 여기는 염분 낮다. 요런 데는 염분이 낮은 이유는 이제 해빙 때문에 그래. 해빙 때문에. 예, 저런 데는 극지역은 빙하가 녹아서 대체로 염분이 낮다. 만약에 결빙이 일어나면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대체로 염분이 낮다. 자, 그래서 11번부터 17번까지 자, 11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하천수가 담수예요? 하천수는 이제 강물인데 강물은 담수지. 담수 맞죠? 그 염분을 다니는 PS 사용하는 게 맞고요.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총 그람수 맞고, 염류 중 가장 많은 건 염화나트륨 맞고요. 염분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가 아니고 달라져요.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러면은 달라져. 근데 염분 B는 일정한 거예요. 염분 B. 염분은 달라지는 거고. 염분은 대부분 해저화산 폭발이나 육지 물질이 강물에 녹아서 바다에 공급된다. 맞고요. 12번에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고, 근데 이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해역은 결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얼 때 얼음들끼리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 바닷물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여가지고 염분이 높아지는 거고, 강수량에 비해 증발량이 많다. 마찬가지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염분 높은 거고요. 하천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민물이 많아지니까 하천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 염분 낮아지는 거예요. 3번 답이고. 자, 염분이 가장 높은 거 강수량은 적고 증발량은 많고, 그 A. 염분이 가장 낮은 곳 강수량 많고 증발량 적고 D. A, D 순으로 써야겠어요. 2번 답이고. 자, 우리나라 주변에 염분 분포인데, 자, 잘 봐봐. 여기가 이제 황해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민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32 정도로, 여기는 33인 거잖아요. 그쵸? 황해가 염분이 더 낮은 거죠. 동해보다 황해의 염분이 낮다. 맞고요. 동해는 황해보다 하천수 유입이 많다. 맞아. 가 아니네, 미안해. 동해는이 주어네요. 동해가 많은 게 아니라 황해가 많은 거야. 황해가 많은 거예요. 하천수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염분이 낮은 겁니다. 니은 아니고. 전 세계 해양 평균 염분보다 높다. 전 세계 평균이 35야. 35보다 낮은 거지. 왜 낮냐면 여기가 육지 주변은 원래 낮아요. 그러니까 저쪽 바다 쪽에는 염분이 높아. 왜냐면 여기서 어찌됐건 물이 자꾸 들어오거든. 민물이. 잘 보면 여기 봐봐. 여기가 염분이 되게 낮아요. 여기 이렇게 낮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가 왜 중국에서 강물이 유입돼서 그래. 중국에 큰 강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평균보다는 낮다. 높다가 아니라 1번. 자, 15번에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 설명하는 건데, 두 해역 중에서 염분이 높은 해역은 홍해다. 홍해야, 홍해. 이거 다 더하면 홍해가 더 커. 그 다음에 염분이 높으면 염화나트륨의 양도 많아요. 많기는 많아요. 두 해역의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종류는 같아요. 두 해역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같다. 아니죠. 홍해가 더 많죠. 근데 이게 하나만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자, A 해수의 염분 얼마냐? 염분은 염류의 총량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염류의 총량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35 PSU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 있는 염류량은 얼마냐? 비율이 요거 대 요거 비율을 쓰면 돼. 27.2 대 3.8은 24.5 대 가. 내양의 곱, 외양의 곱이랑 같다. 가는 27.2분의 3.8 곱하기 24.5. 계산을 하시면 한 4 정도 나오고요. 4번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잘 봐봐. 얘보다는 적어지겠죠? 3.8보다는 어떻게 돼? 적어지는 거야, 조금. 3.8보다는 작아지는데 3 정도 되냐?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으냐?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지. 이거 4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미안해. 4가 아니라 3.4. 3.4 정도 나온다. 자, 실력 강화도 해보세요, 지금. 4번만 하면 되죠. 아, 그래요?
저번에 3번까지 했나? 아 그러네. 4번만 하면 되네요. 4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면은 이제 그 빨간 선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고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높으면 증발량이 많은 거고, 그러면 염분이 높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큰 곳은 염분이 높다. 맞지? 증발량이 많은 거니까. 표층 염분이 가장 높은 해역은 위도 30도다. 맞죠?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 위도 30도가 대략 30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고위도 해역은 빙하가 높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낮다. 맞아요. 해빙하게 되면 민물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낮은 겁니다. 잠깐 쉬고 6시에 다시 하겠습니다.